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브리핑 하겠는데요. 오늘은 특히 우리 사회를 지금 굉장히 달구고 있는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탈영이죠. 그 논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와 적법하지 않은 휴가 연장 사실이 폭로되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지난 2017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서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와 함께 근무했다는 A 씨는 2017년 당시 당직병으로 근무하며 서 씨의 부대 미복귀를 보고받았다라면서 그 후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20-30분 뒤에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서 서 씨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몸이 불편해서 9박 10일 휴가를 냈으며 이후 휴가를 연장해서 총 20일간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 막바지 추 장관 아들은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지원반장인 상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추 장관 아들은 부대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은 점호가 끝난 오후 8시 50분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이에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위치와 복귀 가능 여부를 물었는데 추 장관 아들은 지금 서울에 있는 집에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직병 A씨는 당장 복귀하라 라고 지시했고 추 장관 아들은 알겠다 라고 답했지만 추 장관 아들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자는 인터뷰에서 당시 당직 근무를 섰는데 오후 8시 50분 점호를 맡은 근무부서 선임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고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해 병가 연장 안 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휴가 미복귀로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냐, 1시간 안에 부대 복귀가 가능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증언자는 통화를 마치고 20여 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서 내가 휴가를 승인했으니 미복귀자가 아닌 휴가자로 바꾸어 보고를 올리라 라고 지시했다 라면서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으며 인사결제 담당자인 지원반장이 회의에서 정식 통보한 결정을 대위가 와서 지시하는 경우가 있냐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의 이 같은 사례는 현행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행령, 군인 휴가 규정을 모두 위반한 위법 사례입니다. 카투사, 즉 주한미군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소속 장병은 대한민국 육군 소속으로 모두 우리 군 인사법과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데요. 현행 법령의 휴가 결정권자는 지휘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관계 법령과 부대관리 훈령에 의거해서 휴가 연장 여부는 사전에 지휘관이 적법한 휴가 명령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호가 끝난 오후 9시까지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 미복귀에 의한 군무 이탈이 되며 복귀일 자정이 지나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군무 이탈, 즉 탈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이죠. 저는 이 군 관련해서 오랫동안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아들을 군에 보냈고 또 막내 아들을 또 군에 보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일 가지고 전화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카투사를 간 것부터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딱 군에 보내는 자녀들이 있을 만한 그런 나이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제 동료들, 지인들이 아들 카투사 보내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보내지 말고 따로 그냥 육군이나 다른 데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마음고생하지 말고. 왜냐? 예전에는 사실은 백도 통하고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본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요즘은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카투사는 그냥 뽑기입니다. 뽑기. 추첨이에요. 그래서 750점, 토익 750점 이상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이제 규정이에요. 하면은 그 사람들 대상으로 그냥 추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 토익 750점 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750자 안 되는 사람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요즘 영어를 잘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카투사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투사는 통상적으로 경쟁률이 7대1, 10대1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 장관 아들의 이 뽑기 운이 그렇게 좋았는지 사실 이 부분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왜? 제 주변에 지금 카투사 보내겠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 주변에 카투사를 신청을 했는데 카투사를 실제 갔다는 친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다 떨어졌습니다. 추첨해서 안 된 것이죠. 경쟁률이 그렇게 세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은 친구들에게 아예 그냥 육군 보내라. 애들 괜히 희망주 안 되는 거 희망주냐. 이제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둘째입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카투사 부대는 8시 50분에 점호를 합니다. 그럼 점호를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카투사 출신들에게 조금 이렇게 문의를 해본 결과 통상 점호는 8시 50분에 시작하는데 9시까지만 복귀를 해도 봐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관례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돼도 안 되지만 어쨌든 9시까지 복귀하면 봐주기 때문에 9시까지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 서 씨는 복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것도 그 병가 10일 가고 그걸 다시 10일 연장하고 그리고 다시 또 연장해 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지원반장인 상사가 저는 그 상사 그분 참 소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이 무렵 2017년 이 여름 이 무렵이 어떤 무렵입니까? 바로 대통령을 탄생시킨 집권 여당의 당 대표입니다. 정말 그때는 적폐몰이 광풍 해가지고 온 세상 다 잡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상사분이 그걸 이제 거부를 했죠. 안 된다. 들어와라. 왜냐? 여기 규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그 부대관리 훈령의 제 61조에 보면은 이 허가권자는 항상 외출 여왕 및 휴가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외출 여왕 및 휴가자 예정 명단을 미리 작성해서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라는 부대관리 훈령 61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원에게 알려놓아야 모든 병사들이 군인들이 자신의 휴가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 5분의 1 총원 5분의 1 이하만 휴가를 이제 돌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 친구가 늦게 들어오면 다른 친구들이 휴가를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그 스케줄을 공지를 해놓고 그럼 나는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요즘 군인들은 그런 식으로 서로 휴가를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방적으로 지금 안 왔죠. 그리고 지금 다시 3일 연장한 것도 공지하지 않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 휴가가 밀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휴가가 밀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죠. 우리 군에 가서 휴가 밀리고 외박 밀리고 하면은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밀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는 밀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카투사 부대의 이 휴가 결정권자는 그 주한미군 단장이에요. 그러니까 카투사 단장입니다. 그러면 이 부대장 같은 경우에 단장이 이제 대령인데 이 단장 같은 경우에는 부대 관리 훈령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직권 남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왜냐? 부대 관리 훈령에 보면은 일단 점호 전에 들어와야 되고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처벌하지 않고는 그리고 지금 휴가를 연장해 줬던 것을 결재를 했겠죠. 사후 결재를 했는지 불과 20분 만에 모르는 대위가 이 행정반으로 찾아왔다 라고 한다면 그 서류를 꾸밀 수 있는 시간은 훨씬 넘었겠죠. 그러면은 일단 구두로 지시를 하고 나중에 사후에 문서를 적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직권남용인 것이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대위가 이 행정반원에 찾아왔으면 이 모르는 대위는 그 주한미군 그 미 8군 근무지원단장실에 복무하는 뭐 비서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하여튼 그 사무실에 근무하는 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내가 허가해 줬으니까 보내줘라 라고 했는데 대위는 허가해 줄 권한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대위는 휴가 연장을 허가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대위는 만약에 정말로 그 대위의 말이 맞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한 겁니다. 자기가 권한이 없는데 마치 요즘 뭐
총장 직인을 갖고 와서 대신 찍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것처럼 자신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공문서를 보여주고 만약에 보내줘라라고 했으면 그 권한 밖의 일, 그러니까 그 지원단장 대령의 도장을 자기가 찍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해야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직권남용입니다. 그 역시 그것도 그냥 대위니까 그 병사보다 훨씬 높은 대위니까 보내줘라 라는 직권남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은 일단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대관리 훈령 위반이고 국무이탈입니다. 탈영이죠. 처벌해야죠. 형사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휴가를 연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진단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헌병대라든지 해당 부대장에게 미리 제출하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적법 절차에 의거해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은 저는 뭐 이 추 장관이 그때 당시 민주당 당대표인 추 장관이 그 대령을 직접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컨대 청와대에 우리 이제 장군들 파견 나가 있지 않습니까? 비서관으로 한두 명 파견 나가 있죠. 그 라인을 통했던지 아니면은 한미연합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사성 장군이죠.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또 현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시 이제 이 정권이 바뀌고 임호영 장군이라고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있었는데 정말 1년도 안 되어서 그냥 교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새로 이제 임명이 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굉장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겠죠. 전임 임호영 장군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또 파격적으로 짧은 기간에 그냥 아웃시켜버렸으니까 자신이 사실은 자신에게 기회가 안 올 그런 기수였는데 어쩌면 그 기회를 잡았던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라인을 통했을 수도 있다. 왜? 여기는 한미연합사 라인을 통해야 더 잘 될 수 있는 부대니까. 왜? 주한미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추미애 장관이 어떤 라인을 통해서 이 주한미군 근무지원단장 대령에게 압력이 들어갔는지 혹시 이게 진짜 압력이라면 이런 것들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들이 휴가를 연장하게 된 그 진단서라든지 이런 서류들 나중에 다 끼워 맞춰 놨을 겁니다. 그것을 끼워 맞춰 놨는지 서류가 아예 없는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한 번 연장을 했어요. 이제 10일짜리 휴가를 나가가지고 한 번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다시 그냥 이거 가지고 이것도 처리해줘라 라고 했는지 아니면 다시 또 3일 정도 가료가 더 필요하다라는 이 진단서를 더 집어넣는지 이거 당연히 봐야 되고 이것을 사후 처리를 해줬는지 아니면 정말 적법 절차에 걸쳐서 휴가 연장하는 그 시점에 이 서류가 들어갔는지 이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뭐 법에 그 검찰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군 검찰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민간 검찰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군대가 지금도 참 많이 깨끗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저보고 뭐 그 좀 편한 곳, 좋은 곳 뭐 이런 거 부탁하는 친구들 꽤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친구들에게 요즘 그런 거 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한번 알아볼게 기다려보자 라고 뭔가 될 듯이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아이를 편한 데 보내려고 하면은 다른 아이 누군가가 불편한 데로 가야 됩니다.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누구든지 편한 데 가고 싶은데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제 첫애는 체중이 많아서 군에 안 가도 되는데 저는 12kg를 강제 감량을 시켰어요. 군에 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군에 가야 된다. 그게 국방의 의무 아니냐 해가지고 정말 제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탈모가 생기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12kg 감량해서 군에 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나중에 그래도 부탁한 친구들한테 그럽니다. 내 아이는 난 그렇게 해서 나 군대 보냈다. 그런 나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맞냐? 라고도 짜증을 냈던 적도 있습니다. 자, 뭐 제가 훌륭하다고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대한민국 법을 지금 집행하는 최고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인 그 카투사 추첨에서 정말로 추첨을 득했는지,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된 휴가 연장을 했는지, 아니면 탈영인지, 탈영을 덮었는지, 누가 덮었는지, 어떤 경로로 덮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밝혀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 상층부에 있는 이 권력자층이 제대로 된 군대 생활을 자녀들에게 시켰는지, 아니면 아직도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 때 횡행했던 병역 비리 지금도 했는지, 이래놓고 내 아이는 군에 보냈어 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 우리 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 모든 부모들은 떳떳하게 자녀들을 군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하원이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대응 능력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며 관련 전력 증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진흥협력소위원회는 현지 시각 11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과 정책 검토라는 명칭의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임스 렌제빈 위원장은 서면으로 제출한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군 능력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렌제빈 의원은 북한은 지난 몇 년간 생화학 특수요원을 편성했다라면서 올해 우리 회계감사국 측이 한반도 내 북한 생화학 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군의 전력이 충분한지 점검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미 회계감사국이 과거 여러 차례 주한미군의 생화학 무기, 화생방 그리고 핵 무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발생하는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준비 태세가 완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미 정치권에서도 한반도 전면전 등의 상황을 놓고 북한의 CRBN, 즉 생화학, 화생방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인데요. 엊그제 미 민주당 대선주자 9명이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에 찬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지적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 세계 2위, 3위의 생화학 무기 보유국입니다. 4,500톤 정도 갖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빨리 전력을 갖추라 라는 그런 미 정치권의 주문인데 정말 참 위험한 집단이에요. 하루빨리 이 집단 제거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 만약에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빨리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앞에서 너무 길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